네, 오늘은 104번째로 맞는 3.1절입니다. 최근 강제동원 배상 등 과거사 현안들로 일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는 3.1절입니다. 자, 오늘 기념식 또 잠시 뒤에 있을 기념사에서 저희가 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주필님? 뭐 아무래도 첫 번째 이제 윤 대통령 취임하고 맞는 3.1절이니까 과연 윤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3.1절의 의미를 어떻게 새기고 있을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년 맞는 3.1절이지만 사실은 그 정부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를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존에 했던 그런 해석대로 하실지 아니면 또 윤 대통령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지 어떻게 정의할지 과거와 다른 시각이 있을지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1절은 또 일본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관계에서 늘 어떤 뭐 냉온탕을 반복해왔고 지금은 좀 냉랭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그리고 그걸 해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네. 조진구 센터장께서는 오늘 3.1절 기념식 그리고 기념사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이제 그 3.1운동의 의미가 뭔가, 현재적 의미가 뭔가, 우리가 또 계승해야 할 교훈은 어떤 점인가 하는 거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사실 그 일본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악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방향에서 좀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이런 메시지를 담을 것이냐 하는 거고 또 미중 경쟁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지 또 국민들한테 정부가 하는 거에서 어떤 호응을 좀 요구하실 건지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사에서 구체적인 뭐 정책이나 방향 같은 것도 제시를 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 큰 흐름이라고 할까요? 윤석열 정부의 뭐 대외 전략이라고 할까 이런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게 있으니까 글로벌 중추국가 국제사회의 기대도 있고 그런 기대에 어떻게 우리가 부응할 것이냐 하는 큰 흐름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그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 되새기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담길 거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건국 훈장 애국장 2023년 3월 1일 대통령 딸 김종순 지금 님께 현장에서 수여됩니다. 기념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기념사에서 주필님께서는 좀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저는 늘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오셨던 대로 3.1운동의 의미를 조금 재정의할 때 아마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 그런 쪽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도 킬의 미래 번영 담기들 이렇게 키워드를 한 것처럼 우리가 3.1운동이 가졌던 그 당시의 역사적 맥락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정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 3.1운동 독립운동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 미래 번영을 위해서 과연 3.1 정신을 어떻게 새겨야 되느냐. 뭐 그런 쪽으로 강조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3.1절 기념식이 진행되는 현장 모습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그 광복절 경축사 보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혹시 오늘도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올까요? 아마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이전부터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게 1998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거기에는 과거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미래에 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은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는 이어지겠지만 구체적으로 새롭게 계승하겠다 이런 언급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김대중 오부치나 양 정상 회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공동선언을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기시다 정부의 경우는
그런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에서 합의되는 문서에 따라서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는 있겠죠. 예. 저희가 앞선 보도에서 이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 외무성 국장이 지금 비공개로 방한을 했다. 그리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 기념사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언급은 아무래도 좀 피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그건 뭐 한일 간의 현안이고 예. 현재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박진 장관도 얘기를 했고 한일 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양국 정상도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자 뭐 이런 쪽으로 어떤 언급을 하셨었고 원칙적인 언급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방향보다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예. 막 이런 정도로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구체적인 실무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국장급 실무자라든지 이런 쪽에 맡겨놓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이제 국장급 실무자가 방한했다는 것은 상당히 디테일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그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그 긍정적인 쪽으로 했던 미래지향적 방향, 해결 방향 이런 쪽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거듭해서 방향 정도 제시하는 걸로 예측이 된다라는 말씀 해주고 계시는데 자, 이제 기념사가 곧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기념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104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 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당대의 독립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서 과거를 기억하자는 얘기를 강조했고요. 나아가서 미래 번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길이가 그다지 또 그렇게 긴 길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광복절이랑 비교해서 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조금 더 짧았고 시간상으로는 이런 때는 뭔가 좀 핵심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지 장황하게 길게 그렇게 하지 않고 짧게 하신 것 같아요. 강조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만. 근데 저는 제가 조금 이렇게 본 것은 그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 하셨어요.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셨지만 그러한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가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기억만으로 역사를 회고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행동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 준거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좀 눈에 띄었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역사는 반성해야 되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계승하고 발전해야 된다. 바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일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하는 그게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기념사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정말 짧네요. 짧고요. 이런 그 짧은 기념사는 처음인 것 같고요. 지난해 취임 첫 그 해에 그 광복절 기념사에서 식민지 지배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정책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할 대상이었던 일본이 지금 협력해야 할 이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과거의 일본이 그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우리의 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해야 하는 협력의 파트너다. 뭐 관계를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일관성이 있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그 지난해 광복절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가야 하는데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함께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의지는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게 받아들일까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아쉬운 점은 좀 남겠다.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박수가 나는 건데 예.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우리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도 예. 뭐 다 강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향은 같이 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한쪽의 노력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데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좀 전달될까 조금 국민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방금 그 기념사가 이렇게 짧은 건 처음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뭐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예. 이렇게 짧은 기념사가 나오는 배경은 또 어디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뭐 말씀하셨지만은 길이보단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콤팩트하게 전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올해가 이제 그 104주년이거든요. 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5년 단위, 10년 단위의 어떤 기념할 만한 그런 해는 아니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특별히 강조하실 만한 내용은 그 절기에 맞는 강조점은 없으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저는 좀 아쉽다면 정말 과거에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어서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잘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처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상황도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열심히 나가겠지만 국민들도 정부하고 호응해서 함께 나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조금 더 담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경제나 민생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3.1절이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게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잖아요. 근데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때 보면 뭐 민생 현안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았고 집중 관련해서도 피해 복구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민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던 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당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뭐 예를 들자면 뭐 민생 어려움이라든지 또 뭐 피해 복구, 예. 호우 피해 복구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언급할 수밖에 없는 얘기지. 사실 광복절 기념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따지자면 오늘날도 보면 뭐 정말 민생이 어렵고 예. 얘기한 대로 고물가에 정말 뭐 또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3.1절에 그걸 꼭 언급해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어떤 뭐 큰 폭의 갑자기 집중호우라든지 무슨 뭐 재난이 생겨서 지금 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냐 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당부하는 메시지 그리고 정부가 이와 같은 일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든가 또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직접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은 없는 거 저도 뭐 좀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 조금 더 강조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사실 지금 하실 기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도어 스태핑 때문에 매일 하시다가 예. 지금 대통령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국민들이 바라는 메시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켰다면 그리고 그걸 어떤 3.1절 의미와 연결시켰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두 분- 그것이 뭐 함께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광복절 기념사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큰 재난이라든가 뭐 큰 문제가 지금 터진 게 아니니까 생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조금 아쉬운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기념사 메시지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본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이웃으로서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네네. 그것과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같은 있을까요? 맥락이라고 봐요. 아까 김대중 오부치 이 정신의 계승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대일 정책의 뭐 방향이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이 미래지향적인 거거든요. 예. 협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거의 일본 군국주의 침략주의자 일본과 현재 일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전후에 그런 일본이 한일 관계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평화나 번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높이 평가한 거거든요. 그걸 또 일본이 또 평가를 했던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말씀하신 그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의 파트너로 바뀌었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좀 전에 그 교수님 말씀이 어떤 재난이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적인 그 상황이라는 게 아주 위기적인 상황이고 식량이나 에너지, 물가가 아주 뛰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이 국민들이 느끼는 그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이라는 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하는 거고 지난해 광복절에서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양극화 갈등, 예.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같아요. 아주 절절한 인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정부는 이런 위기 의식을 갖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시는 게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하는 모습,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기념사 길이가 짧지만 그래서 메시지가 더 명료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번영을 지향하는 메시지였는데 지금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윤석열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집중을 해왔잖아요. 근데 오늘 기념사 듣고 일본 측에서는 어떤 반응 보일까요? 글쎄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또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요구사항, 뭐 우리가 과거처럼 뭐 끊임없이 뭐 사과를 요구하고 배상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정말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가니까 일본도 이 가치에 호응해서 함께 글로벌 공동 번영에 함께 길로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없었지만 결국은 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갈 테니까 일본도 같이 협력하자 이런 얘기니까 일본도 그와 호응해서 정말로 한일 관계를 이제 풀어나가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호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만 한다고 해서 한일 관계 풀릴 것도 아니고 일본 측에서 해줘야 할 것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결국 그런 쉽지 않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교가 있는 것이고 정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풀려나가는 그런 순탄한 길만 있다면 뭐가 어떤 정치력이 필요하고 외교력이 필요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좀 행간을 읽고 굳이 그 과거처럼 무슨 과거 군국주의를 회귀하면 안 된다든가 사과를 요구한다든가 배상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더라도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한미일이 함께 어떤 글로벌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일본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이제 예상해 주신 대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현재 이제 정부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한 거겠죠?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3.1절이나 광복절 기념사를 보면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태도가 필요하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동시에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일본한테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해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박진 장관께서는 그 강제동원 그 피해자 예. 유족들도 직접 만나셨거든요. 예. 또 피해자 유족 지원단체 또 전문가들도 의견 수렴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쪽에 공이 넘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기시다 총리가 네. 해왔는데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박진 장관이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거든요. 대응이 네. 없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 한일 관계 개선 혹은 지금 현재 한반도나 일본 둘러싼 안보 환경을 봤을 때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 공통된 인식인데 예. 이런 협력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태도로 뭔가 보여줘야 할 그런 때가 됐다는 거를 아마 일본 측에서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일본 정부에게서 그리고 전범기업에게서 나오기까지 우리 정부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조금 더 그 수면 하에서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본 외무성의 국장이 비공개로 서울에 와서 우리 당국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하면은 그런 그 세심한 내용 가지고 조금 물밀해서 접촉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예.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기업이 과거 사에 대해서 어떤 식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할 것이냐. 그리고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기업들이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양국 정부의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만 성의 있는 표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또 이런 기념사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북한 관련 내용들이 많이 좀 포함이 되는데 오늘 기념사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한 차례 있었고요. 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이 정도 언급으로 그쳤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3.1 독립운동 기념을 하면서 뭐 북한 관련해서 세세한 언급을 자세한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계제가 맥락상으로. 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어떤 기념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 안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는 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안보 위기라는 거, 핵 위협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모든 걸 얘기한다고 보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고 또 그걸 뛰어넘어 사실은 북핵 문제만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일본과 또 미국과 한미일 함께 협력하면서 이런 것처럼 세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세계 공동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라고 할 때 저절로 그것도 뭐 안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이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어떻게 함께 노력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또 다른 기회 또 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 좀 드리면 아까 관련된 좀 얘기지만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현안 아까 민생 현안 잠깐 얘기했지만 근데 과거에는 너무나 대통령 말씀이 많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너무 없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대선 승리될 일주일도 되지 않습니까? 예. 선거일. 그러니까 그때도 조금 그때 같은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을 두루 좀 넣고 기자회견 같은 걸 하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어요. 갑자기 네. 드는 생각입니다만. 네, 국민들도 뭐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그럼요. 같고요. 오늘 그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언급만 했는데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보면 담대한 구상을 네.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식량 지원 관련한 문제 같은 것도 얘기를 했는데 위협에서 그쳤네요 이번에. 그렇죠. 담대한 구상을 제창을 하셨는데 북한 측에서 호응이 없었고 오히려 이걸 아주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지난해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를 했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돼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보 위협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응이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이 예상되고 오히려 그걸 자극할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본다면 혹은 북한의 위협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조만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올해 내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될 거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들인데 사실상 현재 북한이 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의 경우도 한국이나 한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호응하는 그런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올해 봄부터 조금 한반도에 위기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 한일 간의 협력은 중요한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돼가면 한미일 협력은 강화될 것인데 남북 관계는 계속 고착화되고 예. 유리가 된다면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의 임기 동안 남북 관계에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을 텐데 그 뒤에 망가져버린 그 남북 관계 이게 원인이 북한에 기본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남과 북이 모두 조금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또 윤 대통령 기념사와 관련해서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